완벽한 결혼 생활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 강민우는 언제나 다정했고 시댁 식구들도 제게 과분할 정도로 잘해주셨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차 트렁크 구석,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낡은 골프백 속에서 숨겨진 세컨드 폰을 발견한 그날,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작은 기계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소름 돋게도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잠금을 해제하자 화면을 가득 채운 건 남편과 웬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우리 자기, 오늘 그 마녀가 잔소리 안 해? 오늘 돈 빼서 자기 가방 사줄게. 저를 마녀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메시지들이 수백 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턱 막혔고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와의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임신했대요. 아이고, 우리 장손. 지수 그 물건은 애도 못 가지더니 잘됐다. 돈이나 팍팍 뜯어내라. 시어머니마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저를 돈줄로만 취급하며 뒤에서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명절마다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물 짓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이 떠올라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자비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까지 몰래 개설해 그 여자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적금은 그 여자의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경비로 산산이 흩어지고 있었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비참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저는 눈물을 닦고 철저한 복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조용히 머릿속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지? 저녁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남편은 뻔뻔하게 미소를 지으며 제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완벽한 연기력으로 역겨움을 꾹 참아냈습니다. 지금 당장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사냥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을 털어 최고 실력자라는 탐정에게 의뢰를 맡겼죠. 제 남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그 상간녀의 신상 정보까지 남김없이 털어주세요. 탐정은 제가 건넨 세컨드폰의 데이터를 복구하고 그들의 미래 장소와 시간 패턴을 빠르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법정에서 절대 뒤집을 수 없는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들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으로부터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을 드나드는 사진,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쇼핑하는 모습, 심지어 산부인과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상간녀 이유진은 남편 회사 거래처의 파견 직원이었습니다. 사내에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진 속 두 사람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 오히려 차갑게 이성이 돌아오며 분노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벼려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가 반찬을 핑계로 기습 방문을 하셨습니다. 평소처럼 제 살림살이를 지적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죠. 지수야, 넌 언제쯤 우리 집안에 번듯한 손주 하나 안겨줄 거니? 민우가 밖에서 얼마나 기가 죽겠어.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반찬통이 유진이라는 여자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이 시트콤 같은 상황이 끝나는 날, 당신들의 표정이 어떨지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 딱 3달만 쓰고 바로 채워 넣을게. 기가 막혔습니다. 상간녀의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제 재산까지 손을 대려 하는 수작이었죠. 저는 애써 당황한 척 연기를 하며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알아볼게. 남편의 눈빛에서 안도감과 쾌재를 부르는 비열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은행이 아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과 세컨드폰의 데이터, 그리고 횡령 정황이 담긴 계좌 내역까지 전부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완벽한 승소는 물론이고 상대방을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은밀하게 마쳤습니다. 복수의 무대는 한 달 뒤에 있을 우리 부부의 결혼 5주년 기념 파티로 정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남편의 회사 동료들까지 초대해서 성대하게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흠뻑 취해 아무런 의심 없이 제 제안에 승낙했죠. 저는 파티장의 대형 스크린과 음향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그날 밤 상영돼 특별한 영상을 손수 편집했습니다. 파멸을 향해 걸어 들어오는 그들을 보며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고급 호텔의 연회장에는 시부모님을 비롯해 남편의 상사와 동료들까지 수많은 하객이 모였습니다. 저는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의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턱시도를 빼입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사랑한다며 가증스러운 건배사를 올렸죠. 나의 영원한 사랑, 지수에게 이 잔을 바칩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으며 곧 시작될 피날레를 위해 사회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부부의 감사 영상 상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대형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다정한 웨딩 사진들이 흘러나왔죠. 하객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오는 순간 화면이 지직거리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유진이 모텔 침대에 누워 뒹구는 영상과 적나라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회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에 숨막히는 정적으로 휩싸였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자기야, 그 마녀 돈으로 산 이 가방 너무 예뻐. 사랑해. 스크린 속 상간녀의 콧소리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당장 끄라고! 남편이 허둥지둥 단상으로 달려가며 넘어지는 꼴은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털썩 주저앉았고 남편의 회사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이 기막힌 막장 드라마를 촬영하기 시작했죠. 재밌게들 보고 계신가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가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파티에 진짜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남편의 이름으로 특별히 VIP 초대장을 보내 부른 사람. 바로 상간녀 이유진이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자신의 민망한 사진을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유진은 상황을 파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제가 미리 섭외한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벌벌 떨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우, 그리고 이유진. 내 돈으로 둘이 살림 차리니까 행복했어? 어머니, 장손 보신다면서요. 여기 예비 며느리 왔는데 인사하셔야죠.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제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망쳐? 저는 가소롭다는 듯 시어머니를 향해 서늘하고 매서운 경고의 눈빛을 날렸습니다. 저는 품에서 서류봉투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이혼소장,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 그리고 네가 내 돈 빼돌린 업무상 횡령 고소장이야. 아, 회사 감사팀에도 이미 자료 다 넘어갔으니까 내일 출근할 생각은 하지 마. 서류들이 눈꽃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이건 다 저 여자가 꼬셔서. 찌질함에 극치를 달리는 변명에 하객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비겁한 변명을 들은 상간녀 유진이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습니다. 뭐? 내가 꼬셔? 네가 곧 이혼할 거라며. 네가 나한테 먼저 찝쩍거렸잖아, 이 쓰레기야. 유진은 남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두 사람은 연회장 바닥을 뒹굴며 개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 아들 죽는다며 통곡을 했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쓰레기들의 꼴을 팔짱을 낀 채 여유롭고 차가운 미소와 함께 가만히 내려다보며 감상했습니다. 그 후의 일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남편은 불륜과 횡령으로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파면당했고 빈털터리가 된 채 위자료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상간녀 유진 역시 직장을 잃고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 알바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의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냈고 오히려 그들의 피 같은 돈을 위자료로 뜯어냈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를 끊어내고 완벽한 승리를 거머쥔 저는 짐을 싸서 그 지긋지긋한 집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새로운 아파트. 따뜻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제 자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착한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저 윤지수로서의 새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훈장이 되었고 저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제 인생의 진짜 눈부신 제2막을 시작해볼까요?